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니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학교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얘기를 볼 문제는 이유는 학원 선생님들이에요. 특히나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식이냐면 보통 학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 때까지 한 2달 정도 있고요.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정도까지 한 2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2달 정도의 기간을 어떤 식으로 보통 활용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한 달 정도를 진도를 쫙 나가요. 두 번째 달에는 두 달째는 그 진도 나간 걸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중학생 친구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들을 풀립니다. 직전 대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학원을 나오게끔 해가지고 보강 혹은 특강 등등을 계속 돌립니다.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어머님들께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애들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아니, 사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범위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푼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걸 다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 그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거의 대부분을 다 풀고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제를 개발해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혹은 능력이 되지만 귀찮아서 안 하든지.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애들 성적은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정확히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는 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문제 양이 혹은 시험 범위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공계열, 자연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2학년 때, 지금 3학년 된 친구들이죠. 2학년 때 배운 수학 책 권수가 4권입니다. 한 권을 뒤로 빼지 않았다면요. 보통 그 친구들은 기백이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백을 3학년으로 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권입니다. 시험 한 번에 거의 한 권 정도의 문제들을 시험 범위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전 그런 중학교 때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그럼 불가능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수학능력 시험과 모의고사라는 것 때문에 1년에 210문제씩 꼬박꼬박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틀도 많이 다 바뀌어져 가면서 정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210문제까지는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방식의 공부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스스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확장된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돼야지 문제가 풀려요. 근데 수학을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이게 나와가지고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혹은 뭐 수학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학을 결국에 어떻게 된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중학교 위주의 학원 선생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장이 시켰겠죠,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성적이 나와야 애들이 계속 다닐 거니까. 그리고 그 학원 원장님들도 이해합니다. 먹고 살라고 학원 차렸는데 애들이 정말 좋은 방식을 안다고 해도 그걸 적용을 못 시켜요. 애들이 없어지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서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혹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애들이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하기가.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을 확장을 시키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풀이 방식을 보는 거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요령? 문제풀이 스킬?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요, 절대로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못 받습니다. 장담합니다.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개념 확장, 그다음 문제 적용까지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 풀이 스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나는 거야.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스킬만 알면 뭐 합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스킬 위주로 혹은 계산 방식 위주로 수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튜버도 있고요. 몇 명 있어요. 잘 알아요. 실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가슴 손 얹고 생각해봐요.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네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확장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잘 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그게 아니라고 유튜브에 함부로 그렇게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스킬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가 공을 못 차요. 축구를 하는데 공을 발로 공을 정확하게 못 맞춰요. 걔한테 사포 가르치는 거예요. 혹은 라보라킥을 가르치는 거고. 네. 농구할 때 애가 슛을 던져가지고 골대도 못 맞추는 애한테 덩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당신들 알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시잖아요. 그 방식을 추구는 해야죠. 단순히 반복 학습, 연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게 해줘야죠.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냐고. 그 친구들은요, 어떤 방식을 해도 잘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잘할 친구들이에요. 아니, 학원 안 다녀도 학교에서만 수업 들어도 기본 이상 할 친구들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타고난 친구들. 어느 정도는. 수학 센스, 수학적인 능력을 타고난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잘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 센스나 능력치가 부족한 친구들이 중권을 이루는 거고요. 그게 아예 없는 친구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진짜로 이 방식의 문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째서 중학교 때 상위권, 최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던 친구들이 왜 고등학교 와가지고 5등급이 되는지,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럼 그 애는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애들이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자신 있으면, 그 방식으로 정말 자신 있으면 고3 때까지 책임지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3 때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3 과정은 가르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교육이 있으면서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주로 가르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겁니다. 애들 다 중학교 때 공부 잘했대요. 실제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왜 이럴까요? 선행까지 다 시켰잖아요, 당신들이. 보통 아이들이요, 1학년 과정은 100% 선행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요.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전 과정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왜 걔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됐을까요? 잘할 놈들만 잘하고 그렇게 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흥분을 했는데 진짜로 한 번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그 방식이 아이의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방식인지, 아이의 당장의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식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그게 맞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